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유진, 최민교, 김채민 조에서 대표로 발표를 맡은 김채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타기 완전 정복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저번 수업 시간에는 자전거의 기본 구조랑 부품에 대해 알아봤어요. 프레임, 바퀴, 핸들의 기본 구조를 배웠고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전거의 역사와 발전 과정, 생활 속 자전거의 활용에 대해 배웠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걸 배울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전거의 보호 장비와 올바른 법, 그리고 자전거의 각 부위 명칭과 기능 이해, 세 번째로 자전거 타기 방법 습득, 네 번째로 안전수칙과 위험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자전거 타기 전에 몸풀기를 해야겠죠? 자, 목 스트레칭과 어깨, 팔 스트레칭, 몸 회전 운동을 해야 돼요, 친구들. 자전거 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호장비 착용, 그리고 자전거 상태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야 해요. 보호장비 착용이 중요한 이유는 낙상 시 부상을 최소화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전거 상태를 점검해야 자전거에 이상이 있으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살펴야 되는데 또 위험 요인이 있으면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살피는 게 중요해요. 자전거 보호 장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류에는 헬멧, 무릎,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장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헬멧은 처음에는 위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마에서 한 2cm 정도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이제 스트랩을 탁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턱끈을 조절해서 헬멧이 흔들리지 않게 머리를 보호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전거 주요 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자전거에는 핸들바, 그리고 페달 받침, 브레이크, 안장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건데, 다음으로는 안장 높이 조절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안장 높이 조절법 잘 아는 친구 있나요? 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안장 높이 조절법에 대해서 생성형 AI 챗 GPT를 통해 검색을 해볼게요. 챗 GPT 앱을 실행하고 자전거 안장 높이 조절법 알려줘 라고 검색을 하면 자 첫 번째 기본 세팅, 골반 높이 기준. 두 번째 페달 가장 아래 6시 방향에 두고 다리 각도 확인. 세 번째 안장 전후 위치도 체크. 네 번째
라이딩 스타일에 따른 미세 조정, 5번째 꼭 시험 주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AI한테 물어볼게요. 사진 보여줘. 네, 여러분 잘 찾아봤나요? 네,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안전 높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발 뒤꿈치 기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안전 높이 조절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세를 최종 확인해야 이제 다리가 잘 굴러가는지 페달과 다리가 맞는지 확인하겠죠? 네, 다음으로는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균형 잡기, 두 번째는 페달 밟기, 세 번째는 방향 조절 및 제동이 있어요. 균형을 먼저 잡아야 이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감각을 익히는 게 자전거의 기초 중에 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친구들이 자전거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콘 지그재그 통과, 선 따라하기, 느리게 가는 시합, 정지 균형 잡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브레이크입니다. 네, 브레이크 사용법은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가 있어요. 왼손, 오른손으로 앞 브레이크가 나눠지는데 앞 브레이크는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해요. 그래서 앞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으면 친구들 몸이 붕 하고 날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니까 앞 브레이크는 살짝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법규 및 도로 표지판을 이해해야 자전거를 탈 때 안전할 수 있겠죠? 자, 이 표시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방해가 없어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야 할까요? 타면 안 될까요? 맞아요. 타면 안 돼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차량 신호와 똑같이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자전거 삑삑 X 표시 있는 데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중에 흔히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알려줄게요.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먼저 넘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몸을 보호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다친 곳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많이 다쳤다 하면은 주변에 도움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길 지나가면은 막 콘 세워져 있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은 핸들바를 부드럽게 조작해서 장애물을 피해가면 돼요, 친구들. 그리고 자전거를 오래 타는 비결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고 그리고 체인 청소 및 윤활제를 발라서 자전거가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점검을 꾸준히 해주고 볼트 및 부품 조임제를 확인하면 자전거를 오래오래 탈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즐거움과 건강 효과가 있어요. 먼저 효과로는 전신 운동 효과. 자전거는 다리랑 몸 다 쓰기 때문에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일 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발달되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과 같이 목적지를 정하고 자전거를 타면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회성 발달이 돼요.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는 걸 선생님 추천해요. 그리고 자전거의 가치를 알려줄게요. 막 대중교통도 많이 타고 차도 많이 타는데 자전거가 가장
친환경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 감소, 대기 오염 개선, 자원 절약 및 효율성으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됩니다. 자전거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로드바이크, 두 번째는 산악 자전거,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네 번째는 폴딩 자전거가 있어요. 로드바이커는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자전거예요. 그리고 산악 자전거는 막 산에서 타기 때문에 바퀴가 엄청 두꺼워요. 그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인데 그냥 가벼운 레저 활동에 가장 우리가 많이 타는 자전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딩 자전거는 자전거에 접히는데 이걸로 이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마무리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보호 장비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출발 전 자전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했죠. 그리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해야 돼요. 만약에 친구들이 자전거 빨리 열심히 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어서 막 손 놓고 타거나 그러면 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손으로 무조건 천천히 중심 먼저 잡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돼요. 친구들이 만약에 갑갑하다고 보호장비 착용 안 하면 넘어졌을 때 다치면 엄청 크게 다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멧이랑 보호대, 무릎 보호대도 다 착용하고 자전거 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험상황 대처법을 숙지를 해야 돼요. 친구들이 자전거 타다가 정말 다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걸 잘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친구들이 가져올 준비물로는 보호장비를 개인으로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자전거 상태 확인하는 연습할 거고 균형 잡기 연습 10분, 페달 밟기 연습 15분, 자율주행 연습 10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안 되면은 이 단계를 넘어가기 힘드니까 선생님 따라 잘 와줘야 해요. 네, 이제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